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증시나 부동산이나 엄청난 호재를 맞이할 거라는 이 벚꽃 엔딩 같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흑비 내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네요. 늘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약발이 다 됐다. 오히려 이 타이밍에선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은 더욱 하강 구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만큼 금리를 인하하려면 상반기에 했어야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이 시기를 다 놓쳐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미국 연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빅스텝을 밟아서 0.5%까지 내릴 수 있다는 찌라시도 돌고 있지만 아무리 빅스텝 할아버지를 밟아도 이젠 하강 국면의 미국 경기 침체, 일명 아래 공포라 불리는 극도의 경제 침체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려 해도 이미 구멍이 숭숭 다 뚫려 있는 상태라서 이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행지표가 바로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유럽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오히려 경기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식으로 물가는 일단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가정을 했다라는 전제였죠. 그냥 현실에서 재현이 되었다기보다는 머릿속 회로에서 강한 긍정의 시그널을 보낸 건데 이게 그냥 초악수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유럽 물가는 연속적으로 2.6%대로 치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약발이 하나도 먹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제지표까지도 흔들거리는 양상으로 가는 건데 결국 아무리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물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뿐더러 경기 침체는 유럽이 독일과 프랑스의 침체 하중이 거의 2, 3년간 지속이 되어 왔던 터라 녹이 낀 정도가 아니라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 경제에 금리 인하라는 기름을 아무리 쳐줘도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선행지표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있다는 얘기죠. 결국 리세션, 후퇴하는 경제지표를 금리로 막을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 이걸 고스란히 미국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7월 일자리 숫자가 11만 4천, 거의 쇼크에 가까운 지표가 나왔죠. 기존 예상치는 17만 6천 건이었는데 이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거의 6만 건 이상이 축소가 되어버렸는데 시장은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17만 6천 건의 예상치는 미국 노동부가 하향화해서 내놓은 그러니까 거품을 빼고 나온 지표였는데 이 지표마저도 비웃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미국 시장은 아노미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게 됐고 예상보다 급격하게 미국 경제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 그냥 삼복더위의 땡볕 아래 아이스크림 녹듯이 무너져 내리는 형국인데 이렇게 되면 증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아래 공포, 리세션 침체의 그림자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증시시장은 거의 어제 폭격을 맞아 버렸고요. 미 고용 충격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2.5% 가까운 수치로 넉다운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증시 지표가 2.5% 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징조죠. 왜냐? 미국의 닷컴 버블로 주가가 70% 이상 빠졌을 당시에 거의 그냥 모든 주식 종목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시 2.5% 마이너스 하락세가 정말 빈번하게 전조현상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했거든요. 이런 공포가 다시 슬금슬금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1.5% 정도 빠졌고 S&P 500 지수도 2% 가까운 1.8%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결국 이렇게 고용시장 악화의 현상은 내려앉는 속도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하강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게 히스패닉의 8월 고용시장 복귀론이 점점 물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 휴가 기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고용시장 재편이 되는 8월 초쯤에도 이렇게 고용지표가 악화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건 지금 고용지표가 단기적인 현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무튼 주가는 거의 뭐 쭉쭉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워낙 뭐 피크아웃으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고, 올라도 너무 오른 미국 시총의 천장을 뚫어버린 미국 AI 기반 기술주들, 뭐 배 두드릴 만큼 뭐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인앤아웃 현상이 고스란히 재현이 되는 거고, 치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빠져나오는 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 기술주들의 M7,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던 러브콜을 주식시장에서 받았던 만큼의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치명적인 핸디캡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한 인텔인데 5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지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야말로 뭐 실적 악화의 쓰나미가 몰아친 건데, 인텔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8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고, 결국 16억 1천만 달러 정도의 적자로 돌아선 게 결정타.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은 AI 부분에서도 뭐 기대만큼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출이 30억 5천만 달러 정도. 집중화 전략을 위해서 무려 15,000명의 인텔 직원들 잘라버리고 황골 탈퇴하려 했던 전략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건데, 그냥 뭐 하던 거 그냥 제대로 하든지. 파운드리 부분까지 뭐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주를 받아서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는 물량 공급 공장인데, 이것까지 뭐 손을 대면서 집중력이 완전히 와해가 되고 역량도 분산이 되면서 인텔은 이번에 아주 최악의 실적을 두 손에 받아들게 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 미국 증시가 기존 AI 기반 기술주들에 대한 벚꽃 만발한 기대가 한순간에 뭐 흑비로 변하면서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는 건데, 결국 앞으로 미국 증시는 엄청난 보릿고개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냥 급변하는 분위기 전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건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만사였던 기존의 기대가 다 그냥 꼬꾸라지고 있는 건데, 벌써부터 뭐 미 연준이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이후로 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추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될 건, 아무리 금리를 찍어 눌러도 경기 회복은 침체 국면에서 늪처럼 빨려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 하나로 침체 국면을 건져내기란 너무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낮은 금리는 결국 더욱 경제 전반에 호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다가오게 돼서 내수 침체 습격하게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전체 경제 지표를 더욱더 얼어붙게 만드는, 완전히 뭐 효자 노릇 할 줄 알았던 금리가 꽂아 놓은 보릿자라고, 이 존재감이 한 번에 강탈당하게 되는 반전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 연준의 행보가 아주 묘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미국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뭐 거의 폭락의 수준을 넘어서 경악 그 자체로 넘어가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일례로 미국 맨하튼의 빌딩, 그것도 4천억 하던 게 100억 원에 팔리는 극심한 상업용 부동산의 몰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거의 건물을 거저 넘기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40분의 1의 가격에 매각이 되고 있는데, 그냥 뭐 빌딩주는 뭐 눈 튀어나올 지경이죠. 이런 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부동산 자산 압류 규모는 20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뭐 최고 수준을 찍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미 연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조현상 아니라고 선을 딱 긋고 애써 부인은 했지만, 수년간 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기승전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한국 안에서도 재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한국도 지금 뭐 기준금리 아무리 내리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져도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을 이유는 바로 물가에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기본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 금리 인하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게 될 거고 인플레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는 완전히 반감되어 버리죠. 전혀 약발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경제 지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 2년 넘게 금리 인하가 만사인 것처럼 시그널을 보냈던 것도 그냥 뭐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 침체를 이길 장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21개월 만에 최대폭을 찍고 있는 국내 물가 수위는 전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뭐 해법이 없다는 얘기죠. 해법이. 결국 한국도 기승전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고 지금 서울 집값이 들썩인다는 것도 뭐 얼마 가지 못할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증시가 뭐 자산 시장의 선제 지표인데 2700선 붕괴가 돼버리고 전체 주식시장의 궤적이 한꺼번에 가라앉고 있는 상황인데 나 홀로 불장인 것처럼 무슨 뭐 성냥팔이 하는 소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어대는 성냥불은 긋는 순간 환해지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에 곧 꺼져버리게 되죠. 가장 큰 시한폭탄이 PF 부실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될 겁니다. 가뜩이나 이 새마을금고가 계속적인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부산 새마을금고 쪽 부실이 이번에 시행사에서 3,700억 브릿지론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바람에 거의 2,000억 이상의 부실이 터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1년 가까이 연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연체금 규모도 수백억에 달해서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대략 90곳의 새마을금고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전망이고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경공매로 뭐 받아줄 다른 업체들이 있습니다. 2천억 규모의 사업은 지금 건설 업황이 엄청난 불황 속에서 부담 백배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인데 새마을금고는 뭐 이를 대비해서 400억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해 놨다고 했지만 결국 이 여파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금융권의 부실이 어떤 순간에 터지게 될지 모를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집값이 나홀로 상승세를 그린다는 것도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일 수밖에 없어요.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에 이르게 되면 정말 금리 인하가 만사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시그널을 준 장기 침체로 가는 하이패스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물가지표, 경기지표, 환율지표, 금리지표가 속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결국 미국이 발표한 충격적인 소식은 앞으로 전 세계 경기지표가 엄청난 불황 속으로 빠져들게 될 거라는 신호를 주고 있고 만사가 되어버린 금리 인하는 이젠 아무런 약발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얘기죠. 국내 부동산은 바람 앞에 촛불인데 여전히 성냥불 그어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애초롭게 느껴지는 엄청난 변동성의 위기 앞에 서 있는 한국 부동산.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